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도권 대응 전략으로 추진됐던 부울경 특별연합, 이른바 메가시티 사업이 출범 5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고 또 부산시도 이에 호응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혼란도 예상됩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76만 명의 동부가 8대 메가시티를 목표로 지난 4월 첫 발을 뗀 전국 첫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35조 원 규모의 발전 계획을 담아 출범했지만 5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첫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행정의 옥상옥이라며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정 권한이 없는 정부의 권한 이양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부산 중심의 광역화로 빨대 효과, 경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서부권 소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지사는 대신 부산, 울산과의 행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을 갖추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권한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예정된 특별연합의 사무 개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긴 초광역 특별연합 정책. 박 지사는 수도권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통합이기 때문에 정부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선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이 필요한 이유를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도 마련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단한 채 전격적인 통합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별연합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포기할 하나의 그와 같은 일은 아니다. 통합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특별연합의 그와 같은 경험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의 발표 직후 부울경 행정통합도 수용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2년 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연구원의 2달의 연구 결과 사업 중단이 결정되면서 정책 전환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산하기관장으로는 2번째 임명할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검증이 어제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심사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다 또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인사검증에 오른 김건수 후보.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정이 경남연구원장에 이어 임명할 2번째 산하기관장입니다. 검증에 나선 경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KBS의 보도와 같이 인사추천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김 후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와서 봤지만은 관계 있는 분이 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어 추천위가 1차 서류 심사로 끝내고 2차 면접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차 면접 심사도 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박완수 경남지사를 지지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지사 공개 지지 등으로 정치적 이해관계 및 본이사와 전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산과 납세, 이사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정회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 후보는 박완수 경남지사와는 경남 발전에 뜻을 같이 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남개발공사를 시군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공익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한 사업 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후보 검증 때마다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무기력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경상남도 의회는 오늘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 경상남도로 보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넓은 들판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을이 아주 좀 익어갈 때 그때 하수수합이하고 이게 풍경이 참 좋습니다. 마을에 이런 허사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놀러 오기도 좋고 아무래도 지역별로 특색도 있고 하니까 볼거리도 많고. 오늘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젯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아침 저녁으로도 또 낮에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23도에 머물며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더 멀어졌지만 오늘 오후까지는 여전히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해안, 부산과 울산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15에서 20m 내외의 강풍이 전망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18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요. 내륙 지역인 의령과 창녕은 14도 선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과 남해가 19도, 함양과 거창 12도, 합천과 산청은 14도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여전히 태풍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 바다로는 물결이 최대 7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또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악성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해 900여 건에 24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몸캠 피싱을 통해 가로챈 피해금 1억 8,7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또 함안경찰서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가로챈 20대를 구속했습니다. 이번 주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캠페인이 열립니다. 창원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서성동 폐쇄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 경남 여성회 여성인권상담소는 창원 상남동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처벌 조항 삭제와 성산업 관련자 처벌 확대 등의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 현대 BNG 스틸 노동자 사망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크레인 줄이 터지는 사고가 난 뒤 노동지청이 작업 지휘자 배치를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현대 BNG 스틸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내년부터 의령과 남해 등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